그렇죠? 자, 먼저 상한가 1% 종가법이라는 매매기법은 상한가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원래 상한가 1% 종가법이라는 게 1% 종가법이 정상이에요. 제 매매법은 매매 기법명이 대체로 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고가주 주가 방어라든가 저가주 주가 방어, 이거는 고가와 저가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공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매매 기법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제 본격적인 매매법은 세 글자로 되어 있어요. 추적법, 돈석법, 자명법, 낙화법, 그리고 종가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한가 1%라고 붙인 거는 제가 리딩을 하기 위해서, 리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딩을 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매는 이 리딩이 정말 힘들어요. 리딩이 정말 답답한 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시간, 컴퓨터의 성능과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8초 뒤에 전달이 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환준 아빠님, 그럼 이 말이 환준 아빠님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8초 뒤에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스파더맨 님도 마찬가지요. 제가 얘기하고 5초 뒤에 전달될 수 있어요. 지금 시스템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초, 성능의 1초고, 그리고 좀 꾸진 증권 방송 있잖아요. 좀 어느 정도 금액도 부족하고, 좀 저자본으로 만든 증권 방송 업체들, 그런 데는 5초, 6초 딜레이가 생겨요. 이 증권 방송의 정성 속도가, 대화, 이 말하는 거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을 때 바로 전달되는 거. 이게 1초 만에 끊는 방송이 생긴 지가 불과 3, 4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3, 4년밖에. 그전에는 뭐 10초 걸릴 때도 있고 7초 걸릴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단타는 어떻게 돼? 단타는 못하지. 전문가는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데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매수 끝나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시스템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셨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리딩하고 틀린데, 이제 리딩과 개인 거래는 거래대금이라던가 거래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만약에 모르고 자기가 뭐 증권대회 나가서 1등을 했는데, 여러분들 증권대회 나가서 주식대회 나가고 1위 했다가 여기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증권 전문가에서 성공을 했습니까? 거의 대부분 망했을걸요? 자기는 1등을 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1등을 만들 수가 없어. 왜? 방식이 완전히 틀리죠. 자기가 혼자 들어가던 뭐 1,000만 원 리그, 1억 리그하고 사람들 수십 명 데리고 들어가야 될 부분하고는 틀려요. 왜? 자기가 1억을 갖고 있다 쳐. 그러면 한 종목에 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집어넣었다 쳐.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공개 방송을 해서 회원이 한 200명이 왔는데 200명이 같이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와 공급선이 안 맞게 되죠. 그럼 매매 기법은 어떻게 돼?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최대한 비중을 쪼개고 해서 주식의 흐름, 본질의 흐름에 방해를 해선 이질감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보고 계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절대로 개인 거래 잘한다 하더라도 리딩에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저도 이제 종가법을 들고 나올 때 결정한 게 상한가. 일단 가장 세게 때린 놈, 가장 세게 때린 놈으로 매매를 하자. 그래서 상한가를 리딩하기 전에 붙인 거예요. 제가 일부러. 원래는 상한가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1% 종가법. 어떤 거? 박스권 보합 구간 15일이 형성이 되고, 그 정고점을 돌파하는 기준봉 5% 이상의 수급 캔들이 발생만 하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 최근에 우리 방에 오신 회원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다양하게 상한가 1% 종가법을 회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제가 추천한 종목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한 종목이 여기 KG 이니시스 같은 거. 이니시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박스권, 기준봉이 발생을 하고 돌파를 하고, 그럼 여기 종가 있잖아요, 종가. 16,900원.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요렇게 모아가면은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난다니까, 여러분들. KG 이니시스. 지금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요런 차트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한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기준봉의 위치와 박스권 부합 구간 수급만 받쳐주면 종가법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회원님들이 자리를 못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비로소 이제 녹화 방송도 남길 겁니다. 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솔브레인 얘기를 하셨어요. 솔브레인 보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ENG 종목에 접근을 할 때 반드시, 종목에 왜 접근하냐? 왜?
반드시 호재가 있어야 돼요. 상한가 종가법이든 뭐든. 일단 종가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 호재 분석을 점프하고 하시는 분들인데 가급적이면은 예, 확률이 높긴 하지만 보고 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액면가 호재죠. 솔브레인 중국 기업과 5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시가총액이 400억대인데 예? 51억의 규모의 계약을 땄다. 그럼 중국 관련주가 되는 거죠. 중국 관련주. 그리고 여기다가 회사의 기업 분석을 한번 보세요. 자,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입니다. 겨울철 선물이 예, 많이 주고받겠죠. 선물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이 검사, 태블릿 PC, 그리고 블랙박스. 겨울철에 잘 팔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겨울철에 블랙박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있었으니까 TV 뭐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들. 그렇죠. 그리고 각종 터치패드가 달려 있는 그 뭐야? 태블릿 PC 중에서도 이제 저렴한 거 있잖아요. 막 15만 원짜리 이런 거.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현재 또 반도체 옵션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 솔브레인 ENG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겨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죠. 예, 항상 예, 잘 보고 있어야 된다. 또 여기서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것들, 중국의 콘솔 시장 개방부터 시작해서 태블릿 PC 이런 선물들의 판매량이 증가. 그러면 이제 호재가 당연히 맞아 떨어진 거군요. 그렇게 상황에서 이제 봤을 때 뭐 재무구조 잠깐 보시고 그때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예, 전고점 돌파의 상한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1차를 매수를 했습니다. 하고 솔브레인이 몇 퍼센트까지 올랐어요? 5.42%까지 한번 빵 때렸죠. 자, 이 구간입니다. 자, 어제 요 구간이죠. 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5%까지 올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상한가 1% 종가법을 마스터하기 전까지는 3%에서 수익을 실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팔고 나갔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실력이 충분히 쌓였어. 어느 정도 대응 능력이 생겼어.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358이죠. 3%까지 올라갔어. 3%까지 올라와서 1단계가 매도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 3%까지 올라갔다 주가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샀던 종가 대비 주가가 내려가면 또 이어가는 거야. 또 5% 이상 반등이 나올 때까지 또 이어가시면 돼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야. 3%, 358이잖아. 3%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5%, 8%에서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보유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3단, 3%, 5%에서 두 번 매도가 했고 나머지 3분의 1, 안 그래도 작은 물량인데 더 작아졌죠. 그 물량. 5%까지 올라와서 2단계까지 매도된 다음에 그때는 5%는 반등이 나왔다고 쳐야 돼요. 개미들은 5% 이상의 상승을 만들 수 없다. 털고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털고 나갈 수. 그러니까 5% 이상까지 갔다면은 여러분들이 물량을 털고 이때 평단가 이하로 빠지면 어디겠어요? 자, 이 구간이죠. 자, 올라갔다가 3단계까지 팔고 자, 3단계까지 팔고 2단계죠. 죄송합니다. 2단계까지 팔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평단에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5% 이상은 안 돼요. 5% 이상은. 5% 이상은 개미들이 아니라 세력 주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걔네들이 5%까지 올렸다가 밀어버린다는 거는 털고 예, 팔고 나갔다라는 개념이 잡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 부분은 카페에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회원님들이 풍문간파에서 궁금하신 사항 두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예, 답변을 드렸어요. 1%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1% 종가법은 시장에 큰 충격이 온 경우에도 살아남는 기법인가요? 2012년도에 한 종목 손절, 2013년도에 한 종목 손절, 2014년도에 한 종목 손절했어요. 예. 어때요? 금융위기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버냉키 드라기가 쌍방으로 양적 완화 얘기하면서 금융위기를 몰아넣었죠. 예. 그런데 한 종목, 한 종목, 한 종목 손절했어요. 유엔젤님 해볼만하죠? 예. 여러분들 해볼만하지 않습니까? 한 종목 손절했는데 해볼만하지. 왜? 나머지 300종목, 250종목들은 다 어떻게 할 거야? 네, 무조건 해야 되죠. 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상한가가 나오지 않은 종목, 기준봉이 발생한 종목까지 상한가 1% 종가법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상당히 종목이 많아지겠죠. 대신에 종목을 잘 골라야 됩니다.
예, 이 잘 골라야 된다는 거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서 하루 종일 밤새서 고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조건만 몇 가지 딱 충족하면은 대부분 다 맞아요. 자, 9시 20분이네요.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 풍문간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합본서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합본서에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느냐? 우리가 저희 이제 리딩 방에서 여러분들께 직접 교육하는 것들. 내가 뭐 교육 안 하는 내용이 실려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안 실린 거를 교육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까지 여러분들에게 교육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은 합본서 안에 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합본서를 구매하시면 제가 2014년 지금까지 리딩한 내용은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뭐 새로운 매매 기법이 탄생, 뭐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뭐 기존에 뭐 실려 있지 않은 매매 기법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런 매매 기법들은 현재 방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매매 기법들만 확실하게 정리해 놓은 게 합본서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시간적 추론법은 상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결과가 다 시간적 추론법이 되는 겁니다. 주식은 전부 우리 생활 주변에 다 있거든요. 시황은 누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유엔젤님, 나울라울님. 증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증권 전문가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뭐 누구누구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12월이 다가오면은 날씨가 춥죠. 예 뽁뽁이라든가 단열 제품 이런 것들이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중국 시장의 여파로 우리나라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시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시황들은 다 소비자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추워서 패딩을 입으니까 패딩이 잘 팔리고 패딩을 만드는 업체의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 실적이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춥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복 같은 거 사 입을 것이고 벽에다가 이제 엄청나게 춥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뽁뽁이 같은 거 집에 붙일 거 아니에요. 뽁뽁이 붙이면 단열 효과 일어나잖아. 그럼 뽁뽁이가 잘 팔리니까 뽁뽁이 만드는 회사들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 미리미리 잘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뽁뽁이 같은 거 그거 예, 붙이려고 2달 전에 뽁뽁이를 미리 사두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쵸? 이미 있는 걸 갖다가 사다가 당장 추워지면 붙이지 2달 전에 사놓고 1년 전에 쓰던 뽁뽁이 다시 붙이고 그런 집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호재의 소멸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잘 계산하기 위해서 예, 시간적 추론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주가가 빠졌어. 손절 칠까? 아니면 다음 분기에 호재가 있으니까 기다릴까? 이런 이제 판단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시간적 추론법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면은 그러니까 주식은 누가 더 잘할 수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주식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현님들? 시간적 추론법, 시황은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 살아온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30대, 40대, 50대 살아왔던 경험들, 그런 흔적들, 그런 게 주식의 바탕이 됩니다. 그게 시간적 추론법이죠. 나이가 어리면은 불리해요. 왜?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책 보고 연락에 공부해야겠죠. 따라잡으려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면은 이제 뭐 저가주 주가 방어 기본 이론이죠. 박스권을 알아야지. 박스권은 왜 알아야 돼요? 박스권은 말 그대로 매집의 흔적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분할 매수야. 그냥 종목을 사는 거예요. 매집의 뜻은 뭐예요? 주식을 사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 매집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 매집인데 개미가 내가 이 종목을 사서 끌어올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만약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이거는 그 사람이 세력인 거지. 그래서 매집의 형태, 이 매집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대량의 물량이 들어갔을 때 주가가 상승하고 자신이 원했었던 평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샀던 물량을 던져서 아래에서 다시 잡아야 된다.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죠. 바뀔 수가 없죠. 바뀌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은.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 기준봉 발생하고 고가, 저가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박스권. 그 다음부터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오겠죠. 네,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가주 주가 방어를 알아야 되고 저가주 주가 방어가 일어났을 때 다시 한번 매집이 끝났으니까 새로운 시세가 발산하겠죠. 그때 나오는 게 또 뭐예요? 기준봉 또는 상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그때부터 매매가 시작되죠. 기준봉이라든 상한가 나오면 낙하법 대응이 가능하고 낙하법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상한가 1% 종가법 대응이 가능하고 이것보다 앞서서 박스권을 먼저 눈치챘다면 저가주 주가봉으로 매매할 수 있고 상한가를 치고 상한가 1% 종가법 수익이 나왔는데 추가 하락해서 주가가 푹 빠졌다. 그러면 고가주 주가봉으로 대응하면 되고 이렇게 이어지게 만든 게 이 합본서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예, 질문사항 남기셨길래 쪽지로도 보내주셨죠. 그래서 답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폭문들. 자, 12월 10일 매매 기법용 주요 시장 핫 이슈. 블랙박스, 비트코인, 대머리 부가세, 피부 미용 부가세, 헬스케어, 크리스마스 선물, 한파, 뽁뽁이, 교통사고, 과식가음. 뭐 이렇게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뉴스들을. 오늘 어떤 종목들의 날이었어요? 회원님들 거래해보니까. 오늘 뭐 쉬워요. 오늘은 뭐 쉬워. 매매. 예, 그냥 뭐 시장 판단하기 쉽죠. 요 놈들이 다 올라갔어요. 요 놈들. 어떤 놈들? 네, 중국 관련주. 네. 중국 관련주가 다 올라갔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CKH만 상한가를 못 갔네. 중국 원양자원,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죠. 그리고 차이나 하우란, 웨이포트, 글로벌 SM, 차이나 그레이트, 왈리, SNC 엔진그룹, CKH, 아비스타 빠졌네. 아비스타는 성격이 좀 다른데 그냥 뭐 중국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거는 아비스타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 다 쓸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중국이 경제 부양책을 발표할지 모른다.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 개막, 성장률 7% 안팎 조정 가능성.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대한 호재가 많이 터졌어요. 이건 뭐 제가 한 3주 전에 설명드렸나요? 그쵸? 예, 거의 너무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때 교육방송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중국 관련주가 휩쓸었고, 문제는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내년 중국 경제가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차트들은 중국 원양자원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고점이고, 예, 저는 중국 쪽의 기업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면은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 어차피 다른 나라 이야기니까 저거 빼놓고, 예, 저희 방은 저 종목들 거래 안 하려고요. 그래서 중국 애들은 빼놓고, 예, 우리나라 순수 종목으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추가적인 사항이 있죠. 어떤 거? 오늘 장의 특징 중에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자, 하한가 간 종목들 보세요, 여러분들. 자, 한가 간 종목들을 잘 보세요. 이게 미리 선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GTNT, KEC, 솔고바이오, 신성FA, 바른손 ENA, 스트랜리소스, 스틸앤리소시. 아, 참 힘들다 진짜. 자, 요 공통점들을 잘 보세요. 공통점들을 잘 보시고, 또 그리고 자, 이 종목들의 공통점을 잘 보세요. 국제 DY, YG파워, 영진코퍼레이션, 파켄오피시, 넥솔론, 코니컬로리, 해피드림, 엠벤처 투자, 휴바이론, 르네코, 코데지 컴바인, KDC, 대원전선, 이필름, 아티스. 어때요, 여러분들? 다 쩐주 근처죠, 쩐주. 여러분들 쩐주 근처. 쩐주들은 언제 제일 약세장이 오나요, 여러분들? 1,000원, 1,500원 이하, 1,500원 이하의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그리고 쩐주 999원 이하의 종목들 전부 언제부터? 12월부터 2월달까지 대부분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일까요, 회원님들? 이거 기본적인 사항이요.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또 얘기했어요. 왜 이 종목들 거래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들 상장 폐지 시즌이잖아. 상장 폐지 시즌. 예? 상장 폐지 시즌이기 때문에 1,000원 초반과 1,000원 이하의 종목은 해서는 안 돼요. 대체로 1,000원 이하의 종목들이 상장 폐지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권 방송 중에서 이제 메이저 기업들 있죠. 뭐 한국경제TV라든가 뭐 이토마토, 뭐 이데일리 뭐 이런 데서는 애초에 1,000원 이하의 종목은 추천 금지, 예, 규정에 돼 있어요. 회사 규정에 1,000원 이하의 종목은 추천하지 마십시오라고 항상 공지가 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즌을 보시면 어떤 시즌? 상장 폐지 시즌이 곧 다가온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똥 싸러 갔다 온 사이에 종목이 없어질 수도 있어. 예? 여러분들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딱 돌아서는 순간 종목이 없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란 말이에요. 조심하라고. 애초에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예, 그 주식으로 이제 응가, 예, 뒤닦아야지 뭐. 어쩔 수 있나 뭐. 휴지 돼 버리는데.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오늘 연출이 되었고, 예, 시장 역시, 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장 초반에 이제 좀 많이 흔들렸었죠. 자, 일단 중국 관련주의 움직임, 그리고 상장 폐지 시즌에 와서, 예, 슬슬 종목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2층 광역버스 360도 보며 운전, 안전 운전하세요. 어라운드 뷰를 말하는 거죠. 어라운드 뷰. 그러니까 차 주변을 다 살필 수 있는 거예요. 다 살필 수 있는 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이다 볼 수 있겠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급증을 한다.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의 신호등, 이게 신호등이 제가 볼 때 3, 40대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동네는 이건 뭐 칼루이스 해야 돼? 칼루이스 고등학교 2학년이 전속력으로 달리는 신호등. 방금 내 눈앞에서 초록불이 켜졌는데 중간쯤 갔는데 초록불이 반짝반짝거려. 야, 이 신호등의 이 시간을 누가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역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 어때요? 나이 드신 분들, 노약자분들, 마음은 지금쯤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게 되죠. 그러면은 교통사고의 위험증에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저도 한 번씩 깜짝 놀래요. 무슨 이딴 신호등이 다 있냐고. 한 번은 경찰하고 또 다툰 적도 있어요. 저쪽 신호는 한 5분씩 주면서 여기는 왜 한 30초 주냐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가끔씩 벌어지는데 특히나 겨울철에 몸이 얼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응을 못해. 옛날 같았으면 막 제 앞에 제가 막 길을 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저를 친구려고 왔다. 그럼 딱 낙법을 딱 해가지고 피했겠죠. 예? 어떤 차가 술 먹고 앞을 못 본 거야. 저한테 차가 달려오는 거야. 딱 보자마자 그냥 막 납법에서 피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겨울철이 되면 이게 얼어가지고 그대로 찡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교통사고에는 겨울철에 교통사고는 또 증가될 수 있다. 이게 농담이고 제일 심한 거는 땅이 얼잖아요. 땅이 오니까 빙판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차들끼리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겠죠. 콩 쥐어 박는단 말이야.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자동차 차체 그리고 범퍼 관련주 뭐 우리가 일지테크부터 시작해서 범퍼 관련주 지금 또 매매하고 차체 관련주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종목은 지금 모아가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자동차 관련주는 대부분 다 수익 실현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나오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게 틀릴 때도 있어요, 슬래시님. 네, 제가 이제 증인입니다, 증인. 자, 그럼 차가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콩 납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던가 이런 또 볼 수가 있는데 자동차들끼리 쥐어 박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전에는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뭐 그랬었는데 이젠 틀리죠. 뭐가 필요한 시기예요, 회원님들? 예? 뭐가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까? 누군가가 잘못을 했음을 밝히기 위한 블랙박스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시기가 왔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국 관련주 외에 또 강하게 움직인 애들이 이 블랙박스 관련주들입니다. 첫 번째 코콤이 대장이죠. 일단은 CCTV 관련주 해가지고 이번 수원구 8달 그쪽에 장기 그 부분 문제가 있었죠. 예, 좀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진짜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자, 일단 코컴이 3연상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따라간 종목 뭐 있어요, 회원님들? 자, 코컴 먼저 치고 올라갔고, 그리고 ITX 시큐리티. 자, ITX 시큐리티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네, 같이 또 ITX 시큐리티 움직였고, 그 다음, 코맥스. 자, 그 다음에 코맥스 이런 종목이 또 있고 다 뭡니까? CCTV 관련주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자, 요렇게 블랙박스 관련주 뭐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예, 일단 간단하게 보자면 요 정도로 보여드리는데 이런 블랙박스 관련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찍고 힘차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잘 보셨다가 신호가 나오면 거래를 해야겠죠.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ITX 시큐리티를 공략을 했어요. ITX 시큐리티 요게 뭐예요, 여러분들? 전일보다 거래량이 터지고 기준봉 몸통의 길이가 8%죠. 요렇게 ITX 시큐리티는 CCTV 관련주다. 그런데 지금 수원 8달구 제가 어제도 그 일요일 날도 방송했잖아요. CCTV 관련주 범죄율이 높아지니까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럼 CCTV 관련주 치면 몇 개나 나와요? 한 5개 나올걸요? 그런데 그 중에 ITX 시큐리티가 이렇게 기준봉이 나왔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계산 때려 넣는 거지. 시가 2,400원. 그리고 종가 2,590원. 바로 계산 넣어. 평가 얼마에 사야 돼? 2,545원. 계산기에 나오죠.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하면 돼요? 2,545원에 매수. 예, 이거 체결 안 된 것 같죠? 다 됐어요, 이거. 체결 다 되고 날라갔죠? 예, 오늘 우리 방에 거래를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CCTV 관련주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CCTV 관련주를 꼭 챙겨봐라. 뉴스는 그 며칠 전부터 다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있었다면 오늘 또 간단하게 수익 실현을 했겠죠. 자, ITS 시큐리티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요건 당분간 이어집니다. 당분간. 자, 일단 겨울철에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음 뉴스. 삼성전자가 조직 개편 임박, 미래 내다본 대수술 예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핸드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축소를 의미하는 이야기를 하고 화웨이 저거 어떻게 잡냐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의료기술 쪽 투자를 얘기를 했는데 그 바람에 뭐가 어떤 데 문제가 터졌냐면 삼성전자가 돈이 없다. 의료기술 헬스케어 산업의 투자를 축소시키겠다라는 뉴스 나왔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자, 헬스케어 산업에 돈을 투자를 줄이겠다. ATS부터 시작해서 5만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뭐라고 나왔어요? 뉴스가 루머다. 루머다. 다른 사람들은 인피니티 헬스케어 갖고 있다가 하한가 맞았는데 루머다. 예? 그 인피니티 헬스케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지.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거 하한가 가고 더 빠지면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예, 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지금 무너져도 다시 올라온다. 핫다는 사람들 정말 많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올라오잖아요. 예, 올라온 거. 제가 우리 공개 방송 회원님 한 분, 예, 저한테 카톡 주신 분 계시죠? 네, 제가 인피니티 헬스케어 뭐라 그랬어요? 예, 수익 난다 그랬죠. 수익 난다고. 수익 났잖아요. 예. 제가 한 분하고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원래 제가 상담 안 해드려요. 그런데 우리 이제 한 분께서 인피니티 헬스케어 요걸 갖다가 질문을 하셨어요. 평단가가 7,000원, 7,000원인데 손절해야 되느냐? 뭐 하러요? 확실한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올라오고 이것뿐만 아니죠. 삼성전자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왜 우리가 그걸 돈이 왜 없어? 얘기 나오면서 종목들 어떤 게 움직였어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오늘 요렇게 어제 요렇게 올라왔고 그 뒤에 따라서 뭐 비트 컴퓨터 자 비트 컴퓨터도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또 하나 또 뭐 인성정보도 요렇게 올라왔죠. 요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기준봉이죠. 예, 기준봉 여기서 기준봉 발생하고 기준봉 요렇게 찍고 올라왔잖아요. 예, 요렇게 인성정보 기준봉 반등 나왔고 또 뭐 있어? 유비케어. 자, 유비케어는 좀 지지부진하네요. 그렇죠? 예, 유비케어 3중 바닥은 찍고 있어요. 예, 쫄병이니까 이거는 관심 갖는 것보다는 그냥 지켜보는 게 나았고 일단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바닥에서 찍고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불안해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네. 자,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렇죠. 누군가는 어떻게 돼? 자, 봐봐.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기대 심리가 엄청 부풀렸을 거예요. 왜? 자, 바닥 크게 3중 바닥 나왔죠. 3중 바닥 나왔고 전고점 2번. 자, 전고점 2번 털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수할 시기가 어디예요?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여기죠. 일반적인 개미들이 가장 많이 붙어 있을 때가.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하한가 같단 말이야. 예, 하한가. 근데 이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이거. 자, 요거 뭡니까, 요거? 기준봉이죠. 우리 방 들어갔어요. 예, 우리 방 이거 들어갔어요. 이거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매수된 다음에 본전 위에서 수수료만 먹고 나와버렸어요. 왜? 안 움직이니까. 다 낙하법은 여러분들 단타 매매잖아요. 자, 그런데 기준봉 발생하고 한번 매수가 됐어. 매수가 됐는데 그 다음날 넘어갔어. 원래 첫날 대부분 다 끝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넘어갔는데 또 반등이 안 나와. 매수만 되고. 그래서 세 번째 길게 기다리다 여기서 다 털었어요. 여기서 다 털고 나니까 자, 아무도 안 갖고 계시죠? 문자까지 다 확인하고 끝났는데 그 다음날 하한가를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우리 방에 도망 나가지 않았으면 하한가 맞았겠죠. 낙하법은 길게 끄는 매매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운이 좋았다. 그렇게 이제 또 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루머 요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뉴스. 대머리도 서러운데 탈모 치료비 오른다. 2월부터 미용 치료 부가세. 여드름 환자는 탕식만. 여러분들 내년 2월부터면요 무슨 시즌이에요? 회원님들 2월부터는
그 취업 시즌이에요. 외모에 또 민감한 시즌입니다. 그런데 피부 미용 치료에 대해서 부가세가 붙는데요. 그리고 대머리 부가세라 해가지고 탈모 치료에 대한 이 비용 있죠. 그 일부는 또 부가세를 내야 되는 이제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원래는 없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자, 어떻게 되겠어요? 미용 치료 부가세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능성 화장품 쪽에 대한 빈도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성형외과 및 피부과는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나 병원 SNS를 통해 홍보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자, 일단은 부가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붙으니까 비싸지겠죠. 비싸지니까 애초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뭐 화장품도 골라 쓰게 될 것이고 뭐 그럴 거예요. 최근에는 뭐 코스맥스 같은 게 한번 또 움직였고, 한번 볼까요? 코스맥스? 코스맥스가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죠? 네. 아, 다시 또 얘기가 있어요. 다시 또 이게. 네, 요 뉴스는 참고 자료요. 커스텀님. 요 뉴스는 참고 자료. 네.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 참고 자료고 붙여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네요. 자, 일단은 이런 피부 미용, 요런 부분에 부가세가 붙는다. 다음 뉴스. 사무이 아찌. 이 사무이 아찌라는 게 여러분들 허니버터칩만큼 인기가 있대요. 이게 먹는 건 아니고 뽁뽁이 있죠. 뽁뽁이. 창문에다 붙이는 단열 뽁뽁이, 에어캡. 네, 그런 건데 뿌리는 거래요. 뿌리는 거. 자,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사무이 아찌 1 매출 2억 원 돌파. 이걸 뿌리면은 이걸 뿌리면은 단열이 된대요. 12월 동장군이 기선을 부리자 난방용품과 단열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뿌리는 뽁뽁이 사무이 아찌의 하루 평균 매출이 2억 원을 넘어섰다고 제너널 네트가 9일 밝혔다. 어우, 힘드네요, 이거. 자, 이 말인즉 사람들이 단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뽁뽁이를 붙이겠죠. 우리나라에는 뽁뽁이 파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또 차트를 봐야 알겠는데, 일단 뽁뽁이 관련주는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뽁뽁이 관련 뉴스 제가 모아봤는데 쭉 나오죠, 여러분들. 뽁뽁이, 뭐 온수매트 이러는데, 온수매트 이번에 불타가지고 사람들 몸이 막 익어버리고, 그러니 소비자 고발에서 나온 바람에 온수매트 쪽은 여러분들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온수매트는 사고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네. 아, 풍문간판 제장님 가게에도 뽁뽁이 한 박스 내기로 했어요. 어, 뽁뽁이 준비하시네요. 예. 자, 일단은 뿌리는 뽁뽁이, 그리고 붙이는 뽁뽁이.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그렇죠. 저온 화상. 일반 화상은 치료하면 되는데 저온 화상은 수술을 해야 된대요. 피부를 도려내야 된다고 합니다. 온수매트가 좀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자, 뽁뽁이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보세요. 뭐 난방비 부담 터뜨리는 뭐 뽁뽁이 나오죠.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뽁뽁이 관련주는 뭐 우리나라에 몇 개 없어요. 네. 한파에 대한 난방가전 판매량이 급상승, 전년비 159% 급증. 계속 추워지니까. 그러니까 추위가 길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으니까 대응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10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고시. 버스관리기구 별도로 신설한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앞으로 이제 교통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계획이죠. 스마트 시티. 서울시가 미국 워싱턴 어쩌고저쩌고 이거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서울시가 전문 버스 관리 기구를 별도로 신설해 자료 관리와 정산, 운행과 노선 관리를 위탁할 예정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스마트 카드에 영향을 줄 것이란 업계의 관측이다. 모든 데이터를 기록한 이제 스마트 카드 이런 것들이 얘기인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 카드 얘기가 또 있어요. 전 세계를 한 번에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전 세계라는 건 너무 폭이 넓고, 뭐 미국, 영국, 이태리, 뭐 여행자들을 위한 통합 국제 카드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 카드잖아요, 여러분들. 국가 정보까지 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보가 아니라 그 해당되는 정보까지 다 운영할 수 있는 뭐 엔화, 뭐 원화, 달러 다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고지능 칩이 박혀 있어야겠죠. 결국은 이제 스마트 카드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스마트 카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우리가 다음 뉴스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스마트 카드, 스마트 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핸드폰 여러분들 많이 팔리죠.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여기다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크리스마스가 이제 곧 다가와요.
그리고 연말이죠. 그리고 또 뭐 졸업식부터 행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많이 팔리는 게 태블릿 PC, 태블릿 PC, 컴퓨터, 그리고 핸드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린대요. 근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팔리거든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약정 할인 뭐 있어. 그러면은 LG도 팔고 KT도 팔고 뭐 다 팔아. 다 파는데 동시에 또 하나를 같이 팔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LG 기계와 뭐 이렇게 회사들이 틀리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이 반드시 어떤 핸드폰을 만들지 써야 되는 게 있어. 예,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LG 핸드폰을 쓰든 SK 뭐 쓰든 뭐 KT를 쓰든 반드시 써야 될 게 하나가 있어. 옛날에는 이게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필요해.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스마트 카드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유심 칩을 만드는 이 칩을 제작하는 회사. 그래서 스마트 카드의 칩도 만들고 유심 칩의 칩도 만드는 회사를 하나 뽑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일 거래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공부 삼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예, 검색을 유심 카드. 예, 저는 유심 카드 종목을 내일 한번 거래를 합니다. 예, 누가 뭐 어떤 그 뭐 핸드폰 사든 유심 카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심 칩 관련주를 하나 뽑아놨습니다. 12월은 선물의 달, 선물 관련 뉴스를 종합을 했는데 핸드폰도 많이 준다 하더라고요. 이제 예, 핸드폰도 필요. 애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래, 네 고등학교 가면 핸드폰 사줄게. 네 중학교 올라가면 핸드폰 사줄게.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거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약속 지켜야지. 졸업하면 사줄게. 네. 자, 일단 뭐 선물에 대한 뉴스가 많으니까 선물 관련주들은 돌아가면서 때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게임, 장난감 이런 거 올라가다가 이제 좀 더 고가의 제품으로 또 옮겨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예, 볼 수 있겠죠. 예, 걔네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때리는 거예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영하권 추위에 따른 만성 피로와 수족 냉증, 네, 냉적 의심, 추위가 오니까 추위에 따른 또 이제 질병들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질병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병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좀 많이 발생하는 게 겨울철에 추워지죠. 그럼 혈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수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움츠려 있다가 음식 많이 먹고 또 춥다고 운동 안 해버리면 소화불량 그리고 식도염 이런 이제 속쓰림 이런 질병들이 확실히 많이 생긴대요, 여러분들. 실제로. 예, 저도 걸려본 적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 걸린 적이 있었는데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연말연시는 1년 중에 가장 술자리가 많은 시기다. 형님 잘 들어보세요. 연말연시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연말연시에는 1년 중에 가장 술자리가 많은 시기인데 송년회와 신년회가 이어지는 시기다. 이런 시기에 간과 위장이 혹사당하므로 소화불량이라든가 속쓰림, 신트림, 식도염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린다라고 뉴스에 돼 있죠. 실제로 이때는 이게 시즌이에요, 시즌.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약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소화불량, 소화기관 그쪽에 관련된 제약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제약 관련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제 과음, 소화불량 요런 쪽에 관련된 제약주. 만약에 제약 관련주가 때렸어. 그럼 그 얘네들이 이런 제품들을 팔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저도 이제 뭐 12월 12일, 13일, 24, 25 다 약속이 있어가지고 엄청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편의점 여러분들 GS25 가면은 위생천이라고 있어요. 위생천. 이걸 갖다가 제가 추천을 했는데 가격은 얼마 안 해요. 위생천이라는 건데 가격은 얼마 안 하는데 그 종목이라는 얘기 아니고요. 굉장히 괜찮아요. 열공님도 미니사슴님도 한 번씩 드셔보세요. 아우 그건 뭐 소화 잘 됩니다. 그거. 맛도 있어요. 자, 다음 뉴스. 모뉴엘이 파산 선고에 제주 사옥 직원들 허탈. 자, 모뉴엘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네, 미리 뭐 다 알고 있었죠. 뭐 뉴스에서 이미 위험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돈 많이 털릴 것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디에서 얼마를 투자했는지 몰라요. 몇 천억 원 가까이 되는 규모라고 하는데, 아무튼 모뉴엘에 투자했던 금융회사들은 리스크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증권주 그리고 종금사, 그러니까 뭐 종금사로 할게요. 종금사 관련주들은 가급적 올 연말에 피해 주세요. 연말에. 그래서 종금사 관련주들은 가급적 매매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비중을 아예 줄여버리거나 관심 밖에서 좀 빼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대출 규제도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럼 돈도 잘 못 돌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투자처들이 실적이 나쁘니까
어떤 종목에 어떤 회사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미사스님, 열공님, 예, 어떤 은행이, 어떤 정금사가, 어떤 증권사가 어디다 투자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 회사 투자를 했어. 근데 그 회사가 이번 실적이 말아먹었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모르죠? 그러니까 연말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연말 정산할 테니까. 예, 모르잖아. 그럼 매매를 안 하는 거면 되죠.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지. 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종금사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연말 정산했을 때 제대로 걸리면은, 예, 골치 아파집니다. 맞아요. 네. 자, 다음 뉴스. 요거 참, 제가 얘기했죠. 구제역 확진. 그래서 구제역이 확산되는 걸 막을 것이다. 해서, 뭐, 구제역이 더 이상 추가로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다. 뉴스 나왔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게 불과 일주일도 안 됐어요. 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 더 많이 죽고 있죠, 지금. 더 많이.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예. 뭐 구제역이 발생을 했다고 양성 확진 또 해갖고 더 많이 죽고 있다 이러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거. 그렇지만 예, 저희는 이 종목들은 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종목들이 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제역 요거는 패스를 했어요. 첫 초창기 때 한번 첫 스타트 끊을 때 한번 하고 그 뒤로는 이 겨울철에는 구제역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워낙 이제 얼어 있다 보니까 날씨도. 정부가 100억 원 규모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헬스케어 관련들이 조금씩 움직였다. 자, 오늘장 이슈들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한 5종목에서 4종목을 저희 방에서 내일 아침에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뭐 유심칩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죠. 유심칩 관련주, 그리고 뭐 제약회사 소화기 계통 관련주. 그리고 이제 핸드폰 선물 많이 할 테니까 그것도 관련주, 블랙박스 관련주, 뭐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내일 거래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뉴스 검색을 해보시고 뭐 비슷한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한 번씩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 번씩들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하루에 30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게 한 3개월 쌓이면은 대단한 시간 되는 거거든요. 뭐 별거 있습니까? 뭐 옛날 영어 공부, 수학 공부할 때보다 쉬울 거예요.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